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정부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감수하고서도 북한 김정은을 위하는 대변인을 자처하는 정부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아 아쉽다면서 지금 이산이 70년인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봉 행사부터 늘려나가고 화상상봉, 고향 방문, 성묘 등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산 가족들을 향해서는 희망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강제적으로 헤어져서 살고 있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50년 넘게 만나지 못한 그리움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거칠어져가는 대남 비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애썼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변함없는 사실일 텐데요. 왜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전적으로 북한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남쪽 정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북한은 올해에 들어서만 벌써 신형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 동해상으로 210여 차례의 도발을 강행했고 문재인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한가위를 맞아도 북한의 형제 자매가 남아있는 이산가족은 마음 풍족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석 당일 공영 방송에 출연해 그런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북쪽 정부와 남쪽 정부가 함께 잘못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 맞느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과 이후에도 통일은 뒷전인 채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에만 치중하며 인권 존중은 포기한 북한인데 이런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하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을 거래 대상 삼아 정치적 밀당을 자행해온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시도조차 두둔하는 것은 이산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게다가 북쪽 정부라는 표현은 길을 의심하게 한다면서 이것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대통령 공식 발언이 추석 명절에 나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기에 대통령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언행을 삼가시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들이 듣기에 참 불편하다면서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듣기 좋으라고 또 저런 소리를 하나보다 싶다가도 한숨이 나온다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한 법인데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조차 강하게 나가지 못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확인하게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과 절박함에 깊게 공감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당으로서 환영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적 속내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칙 없고 소신 없는 대북 정책을 국민들이 인내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문제만은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에 이산가족 문제마저 할 말 못하고 애매한 줄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똑부러지게 요구하여 문제를 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일들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 상봉 행사부터 늘려나가고 상시적인 상봉, 화상상봉, 고향 방문,
성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동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공공연히 들려오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남북미 3자 회담은커녕 회담 문제 자체에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북한에게 강력한 제재를 유지시켜 오면서도 대화의 틈을 만들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유독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 자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북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앞에서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으며 김정은의 미사일은 단거리인 만큼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제재 부문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태도를 달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13일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해외 자산 통제국은 북한의 유명 해킹 그룹 3곳을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으며 사실상 북한 정권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격 제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재무부는 라자루스 그룹이 2007년 초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찰총국의 제3기술정찰국 110연구소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내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국제금융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등 세계 해킹 조직들의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 조직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그룹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북한의 악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임을 강조했는데요. 라자루스 그룹은 사이버 첩보, 정보 탈취, 현금 강탈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기관, 사회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해왔고 2017년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컴퓨터를 약 30만 대를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사태와 연루됐다고 지적했는데요. 2017년 당시 미국을 포함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의 정부는 공개적으로 워너크라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북한의 대처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블루노르프는 글로벌 대북 제재에 맞서 해킹을 통한 금품 탈취를 위해 2014년에 세워졌으며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금융기관을 해킹하고 얻은 외화 수입 중의 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미국 재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다리엘은 자금 탈취 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정부기관, 금융 서비스 인프라,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해킹을 자행해왔고 정보 취득과 혼란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인프라를 해킹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9월 사이 아시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5억 7,100만 달러를 훔친 것으로 예상되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내 뉴욕 연방준비은행 계좌에서 8천만 달러를 불법 인출했으며 2018년까지 한국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대만, 베트남, 터키, 멕시코, 칠레 등 세계 각국 은행, 전산망 해킹 등으로 11억 달러 이상을 빼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기존의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금융 네트워크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이버 안보, 기간시설 안보국과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 북한 당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악성 코드 표본을 공개하는 등 미 당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틈을 유지하면서도 압박을 병행하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전형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이 경질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커다란 벽이 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대화의 기대감이 한창 고조되어 있을 때 결정된 미국의 제재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협상 테이블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은 계속해서 신형 무기들을 시험 발사하고 있고 미국은 신규 제재를 강행한 것 같은데 과연 우위에 서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미 북한이 대화의 가능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기에 3개월가량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롭게 꺼내든 이번 제재 카드가
최근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실무협상 재개를 모색하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섣부른 예상은 어려우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서 이야기할지 북한의 입장에서 이야기할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재개된 미북 협상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양면 전술에 속지 말고 아시아 안보에 있어 누구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